자, 이제 오전장에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후장을 또 준비해야 되죠. 1부, 2부 뭐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자, 또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오후장 디펜스 포인트 정리 먼저 하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해야 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주요 체크리스트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는 태양광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OCI 등 상승불 켜지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관세와 이 부가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올해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에 50%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태양광 모듈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더욱 높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고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나가고 있으면서 태양광 섹터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풍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멋진 산업이다, 확대하고 싶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친환경 섹터별로 변동성 있고 차별화된 발언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만 현재 AMPC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있는 만큼 태양광 업체 저희가 매수 시점 가능한 타이밍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포인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간밤 지표로 인해 해소가 되자 오늘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상승불 켜지고 있는데요. 과연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호재에도 오르지 못했던 메인 이슈가 달러와 국채금리의 상승세였죠. 지금 한풀 꺾이고 잡히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보이는 건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저희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역시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이 되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밝힌 만큼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공략을 한다라면 어떤 섹터를 특히나 봐야 하는지 지금의 그 타이밍에 대한 점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팝, K-푸드 세 개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 이제 K-의료기기, AI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루닛이 쏘아 올렸던 호재를 루닛의 임원의 블록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선 외면받고 있던 게 바로 의료 AI 테마였는데요. 오늘 이슈가 하나 추가 들어왔죠.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네이처즈의 자매 약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 기술이 보도되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도 가면서 의료 AI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널찍게 활동하고 있는 게 의료 AI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관련 내용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오늘 오후장 전략 디펜스에서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디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디펜스와 유사어는 백어택? 이게 배구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도 변함없이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어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디펜스를 예전에 그 농구 만화에서 많이 이렇게. 봐가지고 네. 농구 애니메이션 그게 뭐죠? 슬램덩크에서 슬램덩크. 네. 네. 해가 지날수록 단어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게 네. 큰일입니다. 자, 태양광이 뜬금없이 약간 뜬금없긴 해요. 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친환경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좀 등한시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태양광이 오늘 오른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단은 사실 그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이번에 바뀐 거죠. 풍력은 여전히 이제 뭐 정말 뭐 새를 죽이는 괴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되게 싫어하고 있고 그 태양광은 좋다, 뭐 훌륭하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 영향이 가장 크다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랑 한 팀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한 팀이 되고부터 이제 약간 좀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 태양광을 이제 끊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중국 태양광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국 걸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사실 그 미국의 어떤 날씨가 이 태양광의 어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중국 거를 이제 거의 다 쓴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거의 뭐 2배 물어대다 보니까는 따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 미국에서 짓는 것들은 관세 없이 바로 공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큰 거죠. 또 그런 것들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런 모습에 있어서 반등은 가능합니다. 반등 가능하지만 네. 이미 전 세계 시장의 태양광을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거든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패널 네.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이 스케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태양광 수주를 따면은 무조건 중국과 다 갖다 쓴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스케일이 틀리다고 하고 뭐 가격까지 싸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쪽에서는 결국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미국 시장이 큰 만큼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 트럼프 1기 때 화웨이 제재하면서 우리 통신장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네. 지금 태양광도 약간 그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태양광은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도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기가 팩토리나 뭐 이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대규모 서버 센터죠. 사막에다가 이렇게 자꾸 패널 막 올려놓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주로 지금 끌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스페이스X로. 우주에 나가면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태양은 떠 있으니까 네. 거기 바람 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 일론 머스크가 있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또 미국처럼 또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쪽에서는 에너지월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에너지월? 네, 에너지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충전을 뭐 받으면 그러면 뭐 외부에 돈 내지 않고 내가 내 전기 자가 스스로 발전? 만들어서 네. 내 전기 자동차에다 충전하고 혹시라도 뭐 지역 발전이 끊기거나 정전이 되었을 때 내 자동차에서 전력을 반대로 집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뭐 태양광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썬벨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판벨트하고 썬벨트가 뭐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영역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썬벨트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공화당의 지지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태양광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넘어서서 총량 기준으로도 이미 넘어서서 태양광 그 관련 시설들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썬벨트 지역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걸 막는 것도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의원들과의 어떤 격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지난 바이든 정부 때 8월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모듈 수입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그 저가 모듈 수입이 안 되면서 모듈 수입이 안 되니까 뭘 하겠어요? 결국은 셀을 수입해서 모듈을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게 뭡니까? 퍼스트 솔라거든요. 네. AMPC 받고 그다음에 남들 못하는 거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직접 팔다 보니까 꽤 좋은 수익을 거뒀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부각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증시와 달리 퍼스트 솔라는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의 분위기로 봐서 AMPC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퍼스트 솔라라든지 미국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뭐 분명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오늘 아침에 나온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지금 4분기에 전반적인 화학업종 종목군들 중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종목은 정유하고 태양광뿐이다. 근데 태양광 중에서도 정확하게 하나솔루션을 찝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측면들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이 전선, 뭐 전력, 맞나요? 미국 내에 노후화된 전력 시스템,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참 그게 구분인데, 미국은 이제 대지가 넓다 보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서 먼 지역까지 보내려는 전송 시설도 확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의사 말씀하신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분배를 잘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자가 발전의 형태들이 각 가정 가호마다 좀 필요도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이슈가 조금 재부각되는 이런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은 아까 이제 뭐 퍼스트 솔라 미국 얘기했는데 뭐 인베스코 솔라 이런 거 있지만 우리는 뭘로 하나솔루션 아까 얘기했고 하나솔루션이죠. 아 그래?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OCI 홀딩스하고 이제 하나솔루션 두 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이 그 어떤 포인트가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제재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떤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지금 또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지었고 네. 바이든 때도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 신재생 쪽이다 보니까는 트럼프 시대에 좀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컸던 건데 이제 이게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만들어 파는 그런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없이 판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중국산 수요를 그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엊그젠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는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이제 뭐 거의 밤샘 작업하고 있고 네. 상당히 이제 그 풀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솔루션이 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중에 고른다면 이제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작은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 신성이 엔지 좀 많이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주가는 저 바닥에 있군요. 뭐 태양광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뭐 나락으로 가 있고. 네. 근데 사실 신성이 엔지는 요즘 보면 그 왜 CMO라고 왜 MRO가 아니구나. 제약바이오의 CMO 거기 보면 다 클린룸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엄격한 규제의 클린룸인데 이거 다 신성이 엔지도 해당이 되는데 주가는 영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 뭐 테마에 엮여고 막 이래야 돼요. 그 반도체 쪽도 클린룸. 아직까지 뭐 그 클린룸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했는데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가 네. 좀 지연되다 보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아. 태양광은 이제 많이 줄였죠. 네. 과거에 뭐 김제도 있고 뭐 음성에도 있고 맞아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워낙 이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시설을 줄여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제인가 어디 한 군데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이 좀 부각되더라도 뭐 큰 부각을 받기에는 뭐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 제약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쪽은 2차 전지는 뭐 최근 뭐 시장이 그렇고 네.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공장이 더 많이 생기면 아마 뭐 신성엔지나 KN솔 같은 업체들의 일정 부분의 뭐 클린룸 수요는 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막 그러면은 조금 그 저가주도 개별주도 좀 부각이 될 텐데 요즘 그렇지 못해서 일단 지켜는 보는 걸로. 그럼 두 분의 결론이 좀 필요합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주실 건지. 일단 뭐 단기 반등은 충분히 볼만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트럼프 2기 시대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하나솔루션의 어떤 가격을 보자면은 네. 한 24,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막에는 중국이 전 세계 80% 아, 점유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하는 건가요? 이게 미국 모멘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투자가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신성홀스 이런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 저는 태양광 전체적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데 네. 지금 미국 내 어떤 모멘텀 때문에 하나솔루션만큼은 단기 반등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뭐 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이 좀 넘기긴 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아마 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약간 상대적인 부가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김종희 회사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근데 결국은 저는 AMPC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AMPC. 네, 그러니까 전력 미국에서 전력을 그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받는 보조금, 그러니까 제조 관련된 보조금이라는 거죠. 판매? 네. 퍼스트 솔라의 실적 개선이 바로 AMPC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회사들 다 죽쓰고 있는데 작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퍼스트 솔라가 주가가 계속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AMPC를 혼자 받고 있다.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니까 받았던 것인데 하나솔루션도 원래는 작년 4분기 얘기했다가 올해 상반기로 지연된 거죠.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생산이 늘어나는데 이게 모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앞단에 이제 인곳을 제외한 폴리실리콘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AMPC를 받으면 하나솔루션은 원래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대거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네. 아마 저는 올해부터 일정 부분 AMPC를 받으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정도. 그래서 결론은 비슷합니다.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까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미국이라는 시장은 미국 정부가 막아주고 있으니까 반등이 가능한 거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가격 차이가 워낙 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태양광을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뭐 여기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쟁력보다는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저도 반등의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또 오후장 디펜스 포인트 아까 봤던데 두 번째로 가서 제약바이오로 또 들어가 볼까요? 제약바이오는 현 시점에서 키워드가 어떤 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요즘은 이제 다시 비만 치료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떤 각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트 가장 세기 때문에 네. 어떤 물론 업황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이제 CPI 발표가 되면서 네. 사실 그 PPI가 잘 나왔었고 이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 지난주에 봤을 때는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그런 우려감이 생겼기 때문에 좀 약간 우려가 있던 건데 어제 발표된 CPI를 보면 되게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시장의 뭐 기대를 좀 충족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기대보다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치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원했던 네. 적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충족했다. 그게 그렇죠. 시장이 이제 그 환호한 거죠. 적정한 것보다 좀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근원 CPI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전혀 떨어질 것 같지 않는 뭐 그런 강세를 기록하고 있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110 살짝 밑에 내려와 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CPI 발표가 되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발표되고 나서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모델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이제 전망하게 되는데 실시간 데이터 전망을 했더니 1월 CPI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다 이제 이 금리 안정세는 뚜렷하다라고는 어떤 그런 결론적인 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하고 금리가 지금까지 이 어떤 고금리하고 고달러 때문에 못 갔던 게 바이오인데 네. 그런 것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오늘 보시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세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한 해 어떤 그 우리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이오가 이제 금리에서 가장 민감하다 보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만 좀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워낙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둔화가 되니까는 오늘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오에서 가장 기다리던 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 JP 모건 스퀘어도 지금 진행 중인데 ADC 신약이라든가 또 비만 치료제 또 지금 이 전 세계 의약품 1등인 게 키트루다인데요. 키트루다가 지금 44조 정도 이번 연도 매출 전망하고 있는 건데 네. 비만 치료제는 다 합쳐서 한 100조 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통위원들 6명 모두 네.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니까 약간 도비시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보시면 그 연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티미 라우스도 지금 12월 CPI와 PPI 데이터를 뭐 분석해서 예측을 했더니 지금 6개월과 3개월 그 연은 상승률이 각각 2.3에서 2.2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 금리 인하를 4번 받다가 12월 FOMC 때 2번으로 줄였던 건데 이게 이제 2번이 아니라 2-3번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이 바이오를 잡고 있던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선물 시장도 또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외국인이었던 건데 이제 금리와 환율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외국인 매수가 다음 주쯤에 좀 들어설 것 같다. 지금 뭐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기대입니다만은 설 연휴 전까지도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금리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어떤 분야?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차기는 올해 또 치매, 이 뇌병변 질환 분명히 이슈가 또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슈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적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네. 아마 그런 이슈가 하여튼 군데군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늙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고령화. 네, 고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확실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말씀해주셨던 치매와 더불어서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증에 대한 치료약들은 뭐 당연히 더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다들 전혀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쭉 2가지 갈래로 정리해 보면 대형 제약사가 더 커지고 있다. 네. 그가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서로 사업부 찢어서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 좀 가능성 있는 업체를 조 단위로 아예 M&A를 해서 원래 컸던 업체들이 더 커지고 있다.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더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미국 뚫고 들어간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AD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ADC가 이제 표적 항암제와 결부돼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포인트, CDMO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나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ADC의 시장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와 붙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질문해 주셨던 전체적인 그 치매와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이제 블록버스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연구하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 중소형 업체들에게 저는 뭐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대형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연구하고 있거나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올해도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현덕 매니저는 결론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인식이 임상 실패하면은 진짜 막 되게 뭐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좀 위험하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실적이 거의 확정된 기업도 많이 있고 또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ADC 같은 경우는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기술 이전된 그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세계 최고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만 좀 보신다면은 상당히 뭐 시가총액 본다 하더라도 이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과거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상을 직접 진행하면서 위험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기술 이전을 통해서 미국의 빅파마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열티를 받는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라든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가장 핫할 수 있는 종목을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건 또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는 네.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살 쭉쭉 빠집니까? 어, 경구형인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 건데 네. 그 경구용에서 제가 볼 땐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현덕 매니저는 잠시 또 준비해 주시고 네. 김종효 이사한테 넘어가서 뭐 ADC는 이제 항체에다가 양리 물질을 붙여서 뭐 이게 뭐 아직 용어들이 참 어려워서 뭐 안티바디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자, 이 ADC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결론을 조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전략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트렌드로 본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기업들은 뭐 계속 봐야 되는 건 뭐 저는 매한가지라고 보고 있고 네. 뭐 녹십자도 이미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ADC와 관련돼서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도 좋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작년에 뭐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력한 소식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다면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저는 ABL 바이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ABL 바이오의 문제는 뭐냐? 애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수출이 있을 때 없을 때 실적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기술 수출이. 그러니까 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가 뭐 다음에는 뭐 거의 매출이 없다가 뭐 이런 게 막 연도별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차피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자본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지금 펀딩한 자금을 다 썼을 때는 추가적으로 펀딩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ABL 바이오가 작년 말 정도에 뭔가 새로운 소식, 임상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주가는 크게 흔들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작 모멘텀으로 본다면 임상, 2상, 3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ABL 바이오 정도도 한번 우리가 관심권역 안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셀트리온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다 이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뤄낼 수 있는지는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제가 보기엔 지금 정도의 가격에선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ABL 바이오를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는데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 디펜스 시간이었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